안녕하세요. 구독자 수 100명 인기 유튜버 나리입니다. 오늘은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좀 제가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할 때 주변에 와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내가 실현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되게 이민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민은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큰 일입니다. 왜냐면 내가 살던 터전을 몽땅 뽑아서 다른 나라에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 나라가 일정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비자나 허가, 능력, 자격 등을 갖추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요소가 큰 일을 막연하게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이나 어떻게 해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외국에 나가셨을 때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민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그 이민법도 매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정보를 아시려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오늘 드릴 정보는 기본적인 것들, 가장 내가 이민을 생각했을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정말 상식적인 것들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나이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민을 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이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30 초반인 경우가 많아요.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노동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해진 20대 후반에서 30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우에는 내가 노동하고 내는 세금보다 이후에 늙어서 받아야 되는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씩 깎이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는 제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20 초반이시면 그때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시고요. 저처럼 30이시면 자세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해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40을 바라보신다면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시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나 그 나라의 언어예요. 이건 이민 자격 조건이라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의 모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나라의 문화에 섞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민하신 한국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한국 문화를 못 놓고 한국의 스타일대로 외국에서 사시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결국 계속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한국인들을 좀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언어. 호주라면 영어가 중요하고요. 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내가 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능력이 영어,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순수예술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련 행정직에 있었는데 사실 내가 배운 전공은 호주에서 살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민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필요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만 뽑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서 조금 무리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적성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민이 잘 된다고 해서 직업을 고르는 경우도 있으시고 유학원이나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막연하게 추천하는 거를 쫓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유학만 하는 유학원은 조금 유의하셔야 할 게 호주는 그 학생을 학교와 연결만 시켜줘도 그 돈을 그 유학원에 주거든요.
그래서 이민이 가능한지 안 한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일단 학교에 입학시키려고만 하는 일부 유학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막연하게 호주에 왔다가 막상 해보니까 이 과목이나 이 직업이 내 적성에도 맞지도 않고 이민도 되게 어려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학만 하는 유학원은 전문가들과 연결할 때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고요. 유학과 이민을 같이 하는, 그리고 이민 법무사가 있는 유학원 혹은 이민 대행을 해주는 업체를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호주 유학을 올 때 상담을 받았던 업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질문을 보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 한번 방문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업체를 선호했던 이유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내 생활과 내 특성까지 고려하셔서 그런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게 굉장히 신뢰가 갔고요. 이분들이 유학뿐만 아니라 이민도 같이 하고 이민 법무사님도 같이 계셔서 바뀌어 나가는 이민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그 이민을 원하는 당사자에 맞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갔고요. 앞으로 영주권까지 저는 이 업체랑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민을 생각하실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민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과 외로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생각보다 이민까지 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람에 따라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많은 돈을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3년 만에 간호 코스를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술 이민으로 계획을 하고 호주로 왔지만 사실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저의 상황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플랜 A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저희 남편이 이제 플랜 B로 또 같이 도전을 할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병행해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장점일 수 있고요. 어떻게든 이민의 길은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용과 시간이 오래 들고 그걸 얻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설계를 인터넷에 떠도는 것이나 남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실제 예로 저희 부부는 남편이 이민을 먼저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남편의 직종이 헬기 정비고 자신의 선배가 헬기 정비로 인해서 캐나다 이민 간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학이나 이민 박람회를 캐나다 쪽으로 많이 알아봤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실력이나 이런 직업군이 가진 그런 기술은 배우기가 쉽지만 실질적으로 영어 점수는 그렇게 단기간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이민을 도전하는 그 시간 안에 영어 점수를 올려야 되는 문제라서 남편이 도전하는 것보다는 영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창한 제가 먼저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내가 이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그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 내가 이민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감을 얻으신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괜찮은 이민 법무사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그 업체에 일을 의뢰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학 이민까지 개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민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서류가 한번 틀렸을 때 그거를 다시 고치는 게 굉장히 번거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류를 고친다고 몇 년씩 시간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수임료를 주고 일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을 꿈꾸신다면 나한테 맞는 이민이 무엇인지, 내가 이민이 가능한지, 얼마가 들 것인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민은 환상이나 모든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저울질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는 나리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